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사과나무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사과나무 키우는 거 봄부터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했는데, 일단 한번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 주먹보다는 커졌고,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 사과나무고, 작은 것들은 조금 작지만 큰 애들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보실까요? 굉장히 크죠. 지금은 주먹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봄에 보여드렸던 사실 이제 이 적과할 때 이 방법을 잘 따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병충 해방제도 잘 해줘서 이제 탄저병이나 갈반병 없이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만은 잘 방제가 돼서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과를 좀 크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 이제 작은 것들이 많이 열리니까 먹기도 이제 조금은 부족하고, 그래서 좀 굵은 사과를 만들려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 새송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딱 한 개씩만 남기고 다 적과를 해줬습니다. 이 사과를 어렸을 때 다 따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송가지에서 나온 애들은 이렇게 하나씩만 남겨놓고, 여기도 이렇게 새송가지가 나온 애들은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적과를 해준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열린 것들은 다 따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송가지가 뭐냐면, 요게 새송가지거든요. 얘는 올해 봄에 새로 나와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새로 나와서 올해 킨 건데, 거기에서 열리는 애들은 이렇게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따준 겁니다. 대신에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옛날 가지 2년생 이상 된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많이 남겨놨어요. 이런 애들은 잘 크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고, 대신에 이렇게 좀 새송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하나씩만 남겨놓고 했더니 아주 굵직하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이 수확까지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벌레, 예, 나방류에서 나오는 벌레들이 사과를 갉아먹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이 갉아먹는, 그러다 보면요, 이 사과는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충해 중에서도 병보다도 충을 굉장히 조심을 이제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간격으로 살충제, 살균제를 섞어가지고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 돼요. 저는 살균제, 살충제를 가끔 뭐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한 5가지 정도 사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써요. 살충제도 그렇고, 살균제도 그렇고, 이 농약방에서 파는 좀 강력한 예방제, 특히 이제 탄저병, 이 갈반병이죠. 이 잎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과나무는 이 갈반병이 생기면은 다 전문잎병, 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광합성을 못하고 알도 작아지고 당도도 떨어지는, 이제 색깔이 이제 잘 빨갛게 안 되고 당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탄저병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예방제하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 보통은 이제 고추 탄저병 할 때도 같이 이제 뿌리게 되는데, 이 과일나무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방제들, 그리고 친환경제로 된 이제 이 살충제, 살균제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 잘 큽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나방 종류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가장 무더울 때 특히 나방 종류들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알을 까기 시작하고 이제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익기도 전에 굉장히 이제 구멍이 나서 그 안으로 이제 비가 들어가고 또 골마지고 하면서 사과가 다 썩어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 이제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탄저병은 그래도 조금 지금부터는 위기를 조금씩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이 갈반병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 살균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진딧물이나 이런 건 없어서 이제 잎은 깨끗해 보여도, 그래도 계속 9월까지는 계속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습한 날씨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균제를 계속 뿌려서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병충해 방제를 계속 해줘야 11월 말, 보통은 부산은 서리가 내릴 때 서리를 한두 번 마치고 나서 저는 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당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이제 서리가 오는데, 보통 12월 중순만 돼도 서리가 오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서리를 맞추고 이제 딴다고 하면 앞으로 3개월 조금 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잘 키워야 됩니다.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사과는 익어가면서 알이 커져요. 괜히 열매가 이제 점점점 더 커집니다. 더 커질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저도 웃거름을 조금 뿌려줬는데 비 예보가 잡혀 있어서 웃거름을 이제 복합 비료 종류로 그리고 칼슘제 섞인 걸로 좀 뿌려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더 이제 익어가기 전까지 착색도 잘 되고 당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웃거름을 주지만 지금 정도에도 한번 살짝 웃거름을 좀 뿌려주면 비 오기 전에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팍 녹아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살포를 해서 뿌려주면 아주 잘 크니까 그런 거 이제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잎이 이렇게 끝에 가면 저렇게 말라서 가지 하나만 죽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병이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가지 하나가 죽은 게처럼 있는 게 있거든요. 저거는 요 가지 사이에 매미가 여기다 알을 낳아서 그렇습니다. 매미가, 저희가 아는 매미들이 여기를 갉아 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알이 된 거가 이제 까서 밑으로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나무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애벌레가 돼서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울을 나고 내년에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가지만 이렇게 타들어간 것처럼 죽은 것들은 매미가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잘라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뭐 크게 나무에 해를 끼치거나 전체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라서 버리는 게 좋고, 그런 건 참조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사 두구로, 이쪽에도 나무가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두구로. 이거는 홍로입니다. 홍로. 보통 추석 때 따먹는, 좀 일찍 제일 먼저 따먹는 게 이제 이 홍로인데,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묘목을 사다 심었습니다. 올해는 열매가 몇 개 열렸었는데 저절로 떨어졌어요. 아직 뿌리가 잘 잡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열매가 떨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올해는 뿌리가 활착이 잘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4년생을 심은 거고요. 좀 비싼 거 갖다 심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잘 된 걸 심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렇게 잘 뿌리를 잡고 있을 거고, 이제는 얘도 지주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올해는 이렇게 가지가 조그마니까 큰 바람이 불어도 많이 안 흔들리긴 하지만 이제 점점 클수록 이제 얘도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지주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다 단단하게 다 묶어졌거든요. 이쪽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태풍입니다. 이제 태풍. 태풍이 불면요, 정말 이제 이 사과들이, 지금도 사과가 점점 커가면서 무게가 있지만, 이게 보세요. 이렇게 축축 처지잖아요. 축축 처져서 이런 Y자형 이런 것들로 지주대를 해주고, 이렇게 끈으로 양쪽을 묶어서 이렇게 밑에 땅으로 해서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쪽으로 흔들려도 얘가 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아도 이쪽으로 흔들리면 얘가 잡아주고,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에서 단단하게 얘가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가지가 막 휘청휘청하면서 부러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Y자형 이런 지주대, 이쪽 보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끈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보세요.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면 아주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도, 사방에서 불어도 가지가 막 흔들리면서 부러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유인하는 것만큼 또 이 가지를 잘 받쳐줘야, 또 이 태풍이나 바람,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이 과일나무는 무게가 굉장합니다. 이 위에서 짓누르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잘 키웠는데 부러지면 되게 아깝잖아요. 특히 바람 많이 불 때는 나무 전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아무리 이렇게 깊게 있는 것 같아도 이 전체적인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뭔가 다르죠. 이게 열과가 아니고,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햇빛에 직접적으로 햇빛을 보면 이렇게 햇빛에 데이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사과나무가 이 나뭇잎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물론 이 사과 봉지를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햇빛을 보고 피해를 입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뭘로 이렇게 좀 감싸주던가 아니면 햇빛을 좀 덜 보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몇 개 못 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데, 또 심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햇빛에 데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일소 현상이 없도록 잘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병충해 방제 중에서도 특히 나방 종류들, 벌레들이 이제 얘네를 갉아먹으려고 구멍을 뚫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방 종류들 잘 퇴치를 해줘야 되고, 갈반병, 그러니까 탄저병, 전문이병,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치료약도 팝니다만은 계속해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섞어서 똑같은 한 개의 약으로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이게 해줘서 약 효과가 계속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특히 비 오기 전, 비 오고 난 후에는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을 키우는데, 향나무과가 아니에요. 얘는 뭐 이 향나무처럼 적성병이 생기질 않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여서 키우는데도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는 적성병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우리가 흔히 아는 향나무는 적성병이 생깁니다. 이 잎에 달라붙어서, 포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뿌리처럼 이렇게 생기는 병인데, 옆에 향나무들이 있으면 배나무, 사과나무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에메랄드 그린 이렇게 울타리목으로 심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농부TV에서 계속 사과나무 키우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